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생활 명품 그중에서 필기구 중에서도 손글씨 만년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모든 만년필 기사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더군요. 박종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네, 국내 유일의 사설 만년필 연구소 소장님. 예. 네. 그리고 손글씨로 만년필로 필체로 캘리그라프로 교수 그리고 대표 등등 밥을 먹고 사시는 김상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김상희입니다. 아, 작가라고 대표님이신데 사장이라고는 안 하죠, 보통. 저는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 명품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첫 주제로 필기구. 필기구의 왕자는 만년필 아닙니까? 네. 파카 몽블랑.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끝에 가면은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박정진. 이 사람 누구야? 책도 박정진. 수리도 박정진. 연구소도 박정진. 보니까 을지로에 2007년에 연구소를 여셨다고. 어떻게 조사를 잘하셨네요. 제가 별명이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로의 문고 덕후. 근데 토요일 거기서 수리를 해주시는데 그걸 무료로 해주신다면서요? 예. 그 토요일 날은 그냥 저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토요일은 무조건 만년필. 만년필 연구소죠. 만년필 연구소죠. 본인이 그냥 만들고 본인이 취임한 거죠? 그렇죠. 직원 없죠? 직원 없죠. 예. 혼자 을지로에 방 예. 하나 사무실 두고서 예. 전국에 만년필 고장난 게 글로 옵니까? 전국에 오죠. 그러면 많게 오실 때는 뭐 수백 개 들고 수백 오시니까. 예. 그걸 근데 무료로 혼자 다 고치는 예. 거예요? 무료죠, 무료. 예. 왜 그러십니까? 이게 업이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예. 아니 무슨 만년필 복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죠 그냥. 예. 혼자 사비 들여서. 근데 다들 그 이상하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상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렇게 무료로 시작?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직업 있으시죠? 예, 다른 직업 있고 저는 고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직업을 평상시에 영위하시다가 예, 그걸 예. 먹고 살고 예, 이거는 그냥 혼자 예, 좋아서 그냥 예. 전국에서 오는 수백 개 만년필 혼자 예. 직원도 없이 몇 층입니까 거기가? 4층이요. 4층에 몇 평입니까? 한 3평? 3평 혼자 앉아서 방에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들은 좀 있죠. 제가 옆에서 뭐 세척도 해주고. 자원봉사. 그렇죠. 그분들도 다른 직업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렇죠. 어느 날 왔다가 이제 같이 빠진 거죠. 제 뜻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비슷해서 뭐 줄 쭉 서 계시니까 아, 줄 서 있어요? 네. 뭐 한 2층까지도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고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만 됐어요. 주세요. 뭐 화내고 막 아니, 그래도 저는 주지는 않아요. 주진 않아요. 네. 제가 만족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것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달래는데 네, 아니 안 돼. 덜 됐어. 덜 됐어. 네. 아니 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기다려. 안 돼. 안 돼. 아 그리고 저 우편으로 안 받아요. 우편으로는 네, 안 그 받아. 사람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얼굴은 얼굴 왜 보고. 꼭 확인해야 되는? 얼굴 보고 제가 딱 고쳐드리면 그 좋아하는 얼굴. 아. 그게 수립입니다. 그게. 만족하지 않다. 그런 얼굴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돈 받아요 거꾸로? 돈을 내가 줘야겠죠. 돈 줘야 돼.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차 시간 됐다느니 많죠.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 제가 더 갖고 있겠다. 그럼 더 좋아하세요. 아, 어차피 이 사람은 뭐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래, 그럼 난 방을 잡든지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그런 분도 있죠. 네. 싫으면 가. 근데 저는 무료라면은 아마 제가 그렇게 많이 못 고쳤을 거예요. 아니 무료가 아니라면 돈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러면 기한이 생기잖아요. 언제까지 고쳐둬야 된다는. 그럼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왜 화를 내요? 근데?
아니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네. 아니죠. 그래서 만년필 하면 다 끝에 가면 이 이름이 나오더라 이거죠. 저희가 이제 만년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찾으려고 했는데 다 이분이 끝판왕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사장님. 예. 네. 김 사장님은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고 광고 디자인을 하셨네요. 네. 광고 네. 했었어요. 멀쩡하게 광고 디자인 하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손글씨의 매력에 빠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손글씨라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쓰는 건데 30년 있다가 갑자기 빠진다는 게 이게. 네. 그때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문자로서의 의미만 가졌었고 네. 이제 의미 전달까지 함께한 글씨를 쓰는 직업으로서의 그러니까 왜 네. 손글씨에 빠진 거예요? 취미였어요. 아, 네. 어릴 때부터 야 너 글씨 예쁘다 이런 소리 들었구나. 그런 소리는 좀 들었지만 그 광고 대행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무척 힘들었어요. 아,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이제 쉬어야겠다. 몇 년 일하셨는데? 12년 정도 12년 일하고. 네. 할 만큼 했다 이제. 광고는. 그래서 팀장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힘들었어요. 힘든 거 알고 싶지 않고. 네. 프랑스로 와서 캘리그라피 과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캘리그라피라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러다가 이제 작가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재능 있다야. 네, 그래서 네, 네. 나 재능이나 봐. 네, 강사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그냥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업이 네, 되고. 네, 업이 됐죠. 이제. 글씨 써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년필도 쓰시고 온갖 필기구를 쓰시겠네? 네, 온갖 필기구를 다 쓰죠. 그 중에서 만년필도 쓰시고. 네. 그렇게 했으니까 섭외가 됐겠죠? 그 직업을 창조하신 거랑 마찬가지네. 어떤 의미에서? 먼저 선두에 계신 선배님들이 좀 있었고요. 이 캘리그라프라는 네, 분야에서. 네. 이 붓글씨하고 캘리그라프의 다른 점은 뭡니까? 붓글씨는 일단 그러니까 전통을 기반으로 쓰는 거죠, 글씨를. 근데 캘리그라피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큼한 느낌, 뭐 매콤한 느낌, 약간 으스스한 느낌, 그리고 뭐 어린이의 감성의 느낌의 글씨. 글씨체에서도 네, 이런 거에 대한 다양성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글씨를 통해서. 네, 네, 감성이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캘리그라피. 그래서 보니까 네. 영화 포스터도 만드시고 네.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의 글씨, 학습지, 학원, 문제집, 강좌도 하시고 돈 되는 건 다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서예가 약간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상업 예술. 아하. 네, 금방 이해가 이렇게. 갔다. 어쩌다 그 집이 되는지는 소장님 얘기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이 만년필 언제 만년필에 빠지신 겁니까? 저는 막대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운명화도 같은데 막대기. 예. 저는 철사를 쥐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2-3살 때부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억지스러운데 이거.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고든 철사를 갖고 다녔어요. 고든 철사. 똑바른 철사를. 근데 그 철사 이거 휘어지면 위인전 억지로 쓰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 어릴 때부터 너는 철사를 들고 다녔어. 네, 저는 철사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휘어지면은 제 어머니가 그걸 동그란 돌로 이렇게 펴주셨어요. 똑바로. 똑바른 철사만 똑바른 좋아했고 철사를 좋아한 거예요. 만약에 휘어지면 애가 우니까 네. 알았어 네, 펴줄게. 그렇게 잘 때까지 쥐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손가락을 다 펴서 그 철사를 뺏는 그런 기억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이거 네. 뺏기는구나. 네,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왼손에. 네.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시죠. 네, 글씨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철사를. 근데 항상 왼손으로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년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네. 연필로 바뀌었죠. 필기는 오른손 하는데 네. 꼭 왼손에 뭔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착 물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담요 들고 다니는 애도 있고 저는 아마 그런 막대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대기가 없으면 젓가락이라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다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심지어 불안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어릴 때. 어렸을 때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도 그 뭐 인정해갖고 젓가락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다 눈에 찔리고 하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잘 휘어지는 철사를 줬단 말이에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딱 가다가 휘어지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동그란 돌로 탁 펴갖고 아 이게 똑바로 들고 다니는 게 해주고. 휘어지면 꼼짝도 못해요? 네, 꼼짝도 못해요. 그 예를 들어서 길 걸어가는데 보도블록 선이 보도블록 선이 예. 그 보도블록 잘못 갈면은 화가 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든 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만년필은 고든 선이 잘 나오는 기본이에요. 펜촉이 휘어지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럼 그 첫 발견. 이 고든선이 만년필의 촉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걸 그렇죠. 언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한 중학교 정도? 어느 날? 예, 어느 날. 첫 필기가 뭡니까? 그렇게 빠지게 된. 그러니까 10살 때 산 거는 이제 그 만년필인데 파카 만년필의 카피품이었어요. 아 가짜. 네, 가짜. 근데 잘 안 써졌죠. 동네에서 파는 거니까. 그거 저 아버지가 쓰는 거랑 비슷해서 샀으니까. 아하. 예, 진품인지 10살에. 가품인지 그런 의식이 없이 의식이 없었죠. 그래서 안 써졌어. 예. 좀 그 원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게 휘어지면 안 써지는 거예요. 아 그럼 똑바로 피면 잘 써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예, 그렇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든선에 해답이 있는 거죠. 이 직선의 미학이 직선, 거기- 아니, 제가 직선을 좋아하는데. 직선의 미학이 거기 네, 있어.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집착을 하는데 거기에로만 다 보낸 거예요. 아 직선에 대한 집착이 다 다 만년필로. 만년필로만 보낸 거예요. 만년필로. 예, 마침 예, 만년필을 예, 만나가지고. 예. 아. 옛날에는 뭐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만년필에 다 보내고 다른 거는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책상에 놔도 예, 똑바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좋아했는데 책받침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필도 차렷.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년필로 그걸 다 꽂히다 보내고 보니 내가 편해져. 그게 다른 긴장은 사라지고 네, 그런 다른 건 경우가. 흐트러져도 상관이 없어 이제. 그렇죠. 아 만년필이 치료였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었어. 네. 예. 진단을 받으셨네. 그리고 이제 내 거를 고치다가 남의 것도 고쳐주고 싶은 거죠. 왜냐 똑바르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네, 그렇죠. 답답해. 저 삐뚤어진 걸 가지고 있네. 이거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만년필로. 만년필로. 그래서 그렇게 남들 것도 고쳐주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제 국내 최고서 진짜 됐구나.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희열이 느껴져. 삐뚤어진 거를 예. 삐뚤어진 촉을 똑바로 만들었어. 그때도 오늘 희열. 그런 거. 결혼을 하셨습니까? 네, 결혼했죠. 근데 제 딸이 그럴까봐 예. 좀 걱정했었어요. 좀 걱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만년필 막 숨기고. 만년필에 관심이 없어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관심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만년필을 고친 게 아니라 만년필이 소장님을 고친 거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수리비를 잉크 한 병 이렇게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고마우면 잉크 하나 주시죠. 예, 그렇게 하라. 그것도 이제 뭐 완전 뭐 의무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신 거네. 그러니까 저는 임상이 많은 거예요. 임상이 임상이 많은 많아요. 거예요. 몇만 개. 자, 몇만 개. 그래서 임상이 많아가지고. 임상이 좀 많아져요. 임상이 많아가지고 수술 막 하는 거죠. 들어가서 수술 도구도 막 개발하셨겠네. 그렇죠. 개발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써지게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써지되 상처 나면 안 된다. 아 만년필. 예. 만년필은 소중하니까. 그 사람한테 되게 소중하잖아요. 아니 소장님한테 더 소중하죠. 더 소중하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수리를 하더라도 예. 상처 없이 하고 싶다. 아 그러면은- 만년필 자체 그 촉 절대 상처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도구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만들어내. 구입하기도 하고. 소장님 이전에 국내에 그런 고가의 만년필을 수리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까 사설로? 있었죠. 그러면 예. 소장님 왜냐면- 등장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 망했구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무료로 고쳐주고 제일 잘 고치고 만년필에 대해서 제일 알고 나보다 더 만년필을 사랑하는데 그걸 급한 사람들은 글로 가겠죠.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은 뭐 저 어쩔 때는 뭐 몇 개월도 갖고 있는데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그만 됐어. 아유 그건 그만 됐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관심 없어요. 그 사람. 관심 없어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수술이 완전히 끝났어. 완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회복하고 예. 뛰어다니는 걸 본 다음에야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지 그렇죠. 환자가 마음대로 어떻게 나가냐.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 사람도 성장하면 성장을 하면 만년필에 성장하면 내가 옳았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았다. 퇴원일 수도 있고 출소일 수도 있네요. 만년필이. 그렇죠. 네. 뭐 들어올 땐 뭐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나가는 건 제 마음이죠. 그렇지. 예. 나한테 맡긴 이상 그 원칙이다. 소장이 예. 됐다고 할 때까지 그렇죠. 소장이 가지고 있다. 예. 대신 무료다니까 그걸 감안하고 올려보고 예. 처음부터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안 받고 그렇지. 네가 와. 내 얼굴 봐야 되겠어. 얼굴 봐야 돼 그 사람을요. 그리고 그만 됐어요 하고 달라고 해도 안 준다. 안 줘. 이 소장님 연구소의 원칙은 다 알고 오는 거죠. 그럼요. 예. 거기 동의 안 하면 가라. 예. 동의하면 안 받는 거죠. 가 이 새끼야. 예. 게다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만년필이라는 게 대단히 고가도 있지만 네. 고가가 아니어도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아유. 물건일 경우가 많거든요. 선물로 받는 경우도 많잖아. 똑같죠. 만년필은 다 평등하죠. 더 평등하죠. 평등하죠. 비싸든 싸든. 예, 비싼 사람 다 평등. 모든 촉은 평등하다. 모든 촉은 단 하나의 원리로 그게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지나가다 샀을 물건인 망정 자기가 애착이 가지면 그렇죠. 최고의 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년필의 다른 이름은 가장 이상적인 필기구의 투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필기구 이상이 되죠. 선물이 그럼요. 그때 추억도 네. 있고 이제는 떠나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가로 뭐 10,000원짜리였는데 그런 아유, 그런 거 훨씬 많아요. 네. 저희 그 연구소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펜이 와요. 돌아가신 누님이 아하. 준 펜. 근데 그 펜이 가짜. 가짜. 가짜 고치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뭐 어디서 부품을 구하기도 쉽잖아요. 가짜 더 힘들죠. 어떻게- 왜냐하면 그 시기만 만들어진 가짜. 그거 고치려면 더 힘들어. 그 똑같은 재질 찾는 거예요. 일단 맡았으면 했으면 그렇지. 그거 똑같은 지금 환자가 왔는데 똑같은 재질로 거기를 갖다가 구해갖고 어떻게 해봐야죠. 히포크라테스인데. 아이 그렇게 만포크라테스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합니까 대체 그 초기에? 그때의 그 비슷한 가짜들을 찾아요. 그 이제 뭐 시중에. 그런 어디서 나오느냐 뭐 벼룩시장 이런데. 그런 벼룩시장 이런데 가서 뒤져서 뭐 거기서 이제 부품 찾아가지고 잘라갖고 붙이고. 이 만년필이라는 게 생명이 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이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학에서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고. 아니 뭐 어찌됐든 간에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에 있는 거 아니고 온몸에 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만년필 네. 똑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온몸에 다 있다. 온몸에 다 있어요. 촉만 제가 신경 썼네요. 예. 예.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촉은 고쳤어. 예. 그런데 이 바디 네,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에 약간 흠이 갔어 이거. 네, 그거 떼어줘야죠. 이거 내가 그냥 볼 수 없지. 그렇죠. 온전한 몸으로 네. 태어나셔야 하는데 응? 엉덩이가 깨졌어. 네. 그러면 그 비슷한 재질을 찾아가지고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 이제 그 의학 용어가 피판술인데 그런 거를 피판술. 네. 아니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실제 네,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있어. 네. 그러니까 만포크라테스야.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좋아하는 근데 세상을 저는 이제 만년필을 통해서 다 보니까 저거 만년필 응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학 기술을 실제로 접목하는 거. 거기서 영감을 얻는 네, 거죠. 영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는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의학에 그런 것도 있어. 거꾸로. 거꾸로. 이게 경제에 다다르면 통하는 거지. 뭐 경지라고 할 것까지는 저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소장님. 그거 비교는 못.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는 비교 못하겠고. 거기까지 갔어. 얘가 지금 호흡이 가빠. 만년필이. 어머 얘가 이거 타박상이야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든 작든. 네. 고쳐 완벽하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해서 제일 오래 걸린 게 얼마예요?